근데 지금 현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으로 10에서 25% 세금을 내고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실 터인데요. 만일에 이걸 소각을 해버리면 의제배당세로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세 측면에서 상당히 리스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본금이 감소하게 되면 영업활동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본금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이제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선입니다. 오늘은 자사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인 자기주식 취득 소각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에 대해서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 대표님들이 입장에서 어떠한 이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만나본 여러 대표님들은 아직까지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 중소 중견기업 대표님들이 자사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사주 취득 소각이 상장법인에 관한 내용인 줄 알고 계시는데요. 이 상장법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소각을 통해서 소액주주의 권리도 강화하고 주식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진행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요. 그럼 비상장법인인 대표님 법인에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 대표님께 상당한 여러 측면에서 세금 측면이라든지 영업 측면이라든지 금융기관 거래 측면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법 개정에 대해서 1차, 2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 호텔 세미나장에 오신 대표님을 대상으로도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조세법 개정되는 것 추이도 중요하지만 상법 개정되는 추이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 세미나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이 법인에 운영하는 거는 대부분 다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주주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정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감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회사 구성, 자본에 관한 구성 이런 내용들은 또 이사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대표이사 선임이라든지 이사 선임이라든지 주주총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당은 어떻게 가져간다라든지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상법의 규율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상법 개정 추이라든지 상법의 골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대표님이 기업을 경영하고 또 가족 중심으로 주주가 되어 있는 곳에서 상당히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법에 변화되는 흐름, 상법에 대한 이해되고 높은 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기주식을 통해서 절세 전략이라든지 승계 전략이라든지 여러 전략들을 많이 구사해 왔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서 보유 목적이라든지 거래 목적을 하면 세율이 10%에서 25%까지 구간마다 분류과세를 통해서 과세를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해왔습니다. 이 분류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도 안 되기 때문에 조세 측면에서 상당히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하면 세금이 많이 절세가 되고 여러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주식을 이제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이제 의제배당으로 보게 됩니다. 의제배당으로 보면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 의제배당으로 보아서 49.5% 배당소득세로 과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게 되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면 또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을 소각 목적이 아닌 이제 보유라든지 거래 목적으로 취득을 해서 여러 이제 전략들을 많이 구사해 왔는데요. 그 구사해온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게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한다라든지 또는 가지급금을 해결할 때 대표님 주식을 법인에서 사들여줘서 그 대가를 대표님한테 지급을 하고 그 대표님은 그 대가를 활용해서 법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이런 전략들, 그 과정에서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세를 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을 했고요. 이 명의신탁 주식 같은 경우에도 다른 주주로부터 차명 주주인 거죠. 타인 주주로부터 회수할 때 이 명의신탁 주식 환원제도를 통해서 회수해 오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경우에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취득을 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이제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 미처분 이익이 많이 쌓여 있으면은 주식 평가할 때 고평가도 되고 또 미처분 이익이 많이 쌓여 있으면 나중에 배당소득세로 배당을 가져갈 때 배당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이 낮은 세율로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활용해서 낮은 세율로 법인 내 유보된 이익금을 개인 주주화하는 작업으로 자사주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가압승계를 할 때 일남, 이남, 일녀 이렇게 있어요. 다수의 복수로 있는 경우에 가압승계 주식을 재분배할 때 또 자사주 사들여서 재분배할 때도 자사주를 많이 활용해 왔고요. 또 기업 분할 합병하는 과정에서도 또 자사주를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또 무리사주라든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또 활용할 때도 자사주를 많이 활용해 와서 대표님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해 왔고 상당히 승계 전략이라든지 법인 자금 개인 유동화할 때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던 게 자사주 취득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이 바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이제 보유를 할 수 없게끔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여러 전략들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 대주주 지분이 적은 경우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경영권 방어라든지 이런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해 왔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제한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취득 소각 의무화라고 했는데요. 이 개요를 보면 3차 상법 개정안은 이제 기업이 취득한 자기 주식, 자사주라 하겠죠.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사주를 통해서 지배력을 강화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제한하게 되고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겁니다. 자기 주식을 소각을 통해서 유통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똑같은 법인의 이익금이 생긴다는 가정하면 주식수가 줄으니까 당연히 주당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주게 되고 주주의 이익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3차 상법 개정안인 자기주식 취득 소각 의무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존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기존 보유 주식에 대해서도 6개월에서 1년간 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는 소각을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적으로 보유 목적이라든지 처분 시에는 이제 소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보유 처분 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개정 포인트를 보면 자사주는 이제 소각이 원칙입니다.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 자사주 처리는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어떻게 하냐?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소각을 하게 됩니다. 총 1년 6개월을 유예를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적으로 이제 보유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요. 이런 외적인 조건은 임원 보상이라든지 합병 또는 구체적 목적이 있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입법안이 되어 있고요. 분할시 규제인데 자사주를 통해서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을 할 때 자사주를 통해서 신주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경영권 강화도 할 수 있고 하는 자사주 마법이라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경과 규정으로는 신탁을 통해서 주식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환사채 등은 기간 종료 후에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자사주를 통해서 무언가 전략을 수립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분 절차를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소각하라는 거죠. 소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자산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자산권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자산을 활용해서 무언가 투자 자금도 유치하고 또는 M&A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전략적 자산으로 자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사주를 전체를 다 소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한 전략적 자산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비상장 법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자산이었거든. 언제든지 뭐 거래는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내부 구성원들끼리의 거래겠죠. 가족끼리 주로 거래겠죠. 예를 들면 그 자사주를 활용해서 자녀법인에 양수도 한다라든지 해서 승계 구도도 짤 수 있었고 이런 이제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었는데 소각을 다 해버리면 그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또 자산이 축소가 되는 거, 자본금 규모가 줄어든다. 그래서 그동안 계획했던 내용들이 다 수정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분하면 좋은데요. 처분하면 자산권을 행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처분 절차가 이제 강화가 되는데 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임직원 보상이라든지 무리사주, 스톡옵션 행사라든지 또는 인수합병,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주식을 계속 보유 또는 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사회에서 자기 주식에 대한 보유라든지 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이제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매 4년마다 1년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시 갱신을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분 절차를 강화한 이런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상법 481조 주주의 신주 인수권 등 신주 발행 규정을 이제 준용해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소각을 해야 되는데 처분 절차에 엄격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했을 때는 이제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안에 보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제재 조건으로 달아 있고요. 법 규정을 위반한 자사주 취득 및 이런 처분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주는 권리 없는 이제 자본 성격으로 이제 규정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는데요. 자기 주식은 권리가 없는 주식임을 상법에다가 명시를 한 겁니다. 의결권이나 배당 청구권 등의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이제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법적 성격의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 주식 보유 목적이냐 또는 거래 목적이냐 소각 목적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과세 체계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법도 달라지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명확하게 자사주는 권리 없는 자본 성격이다 라고 해서 권리가 없는 주식임을 이제 명확하게 법률화 시켰고요. 자기 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했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자기 주식을 교환 또는 이제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과 자기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을 이제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 또는 분할 시에 자기 주식에 대한 합병 신주 또는 분할 신주에 대해서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 금지한다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고요. 자기 주식을 활용해서 자금 조달을 하든지 우호지분 창출을 또는 지배력 강화 시도가 입법적으로 금지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하고 처분에 대한 신주 발행 규정을 준용해야 되는데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 계획에 따라서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법 주주의 신주 인수권 발행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 판례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의 신주 발행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에도 신주 발행에 준하는 절차나 주주 보호 장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기 주식 처분하는 때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균등한 조건으로 이제 처분해야 된다. 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가진 경우에는 주주 외의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기 주식을 활용한 우호지분 형성은 사실상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령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법령 시행 시기는 이제 공포 후 즉시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본회의 통과, 공포 시점에 따라서 회사에서 대응하는 타임라인이 상당히 이제 촉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국무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공표를 하면 바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입법 개정이 통과되기 전에 매각이라든지 이런 소각 방법이 아닌 다른 형태로 자산권을 행사하려고 계획 잡았던 대표님들은 빠르게 지금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만 국한해서 좀 이제 자기 주식을 소각 관련해서 의무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중소기업, 특히 비상장 법인의 체크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이제 점검해야 된다.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로 이제 자기 주식을 소각을 의무화하게 되면 소각 과거에는 보유 목적이나 거래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세 비용이 양도소득으로 보아서 10%에서 25% 분류과세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소각 목적으로 가게 되면 의제배당으로 보아서 배당소득세로 과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으로 10에서 25% 세금을 내고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실 터인데요. 만일에 이걸 소각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의제배당으로 변환이 돼서 주식 판 사람에서 의제배당세로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세 측면에서 상당히 리스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본금이 감소하게 되면 영업활동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본금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이제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 감소가 되지 않으면 의약품 도매상이라 5억 정도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 또 건설업 같은 거 라이센스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여행업 같은 거 적정적으로 3천만 원 이상 또 유지해야 되고, 이러한 이제 절대 자본금을 지켜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이제 소각을 해버리면 자기 주식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금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라이센스 영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해서 자기 주식을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빨리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경영권 분쟁 중에 있다 그러면 주주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주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사주 보유가 불가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경영권 동업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서로 어떤 다툼이 있었 과정에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그 자사주가 소각됨으로 인해서 지배율, 주주 지위가 바뀔 수도 있다. 지금은 예를 들면 팽팽해가 같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49대 51%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그 비율이 변동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자본금 감소가 되면 재무구조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재무구조가 변화가 되면 금융권은 대출 상환 요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도에 영향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그 영향이 오는 게 좀 제한적이겠지만, 또 자본금 감소로 인해서 자본 잉여금으로 이제 넘어오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본금 감소가 된 재무구조가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금융권이라든지 거래처에서 신용도 변화로 인해서 상환 또 거래 중단 요구가 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조치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특히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님들은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검받고 경우에 따라 이 주식을 어떤 형태로 소각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소각하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회사의 경영 구조상도 좋지 않고,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각 절차가 아닌 다른 형태로 주식을 양수도 한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소각을 강제로 당하지 않도록 전략을 사전에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법률은 자기 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 부과하는 세율이 이제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소각 목적이냐, 양도 목적이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각 목적으로 가면 자본거래를 통해서 의제배당세로 해서 최고 세율이 지방세까지 49.5% 부과하는 거고요. 양도 목적으로 가면 자산거래로 모아서 양도소득에 대해서 구간별로 10%에서 25%까지 분류과세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이제 자산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바로 자본거래, 감자로 가버리니까 소각으로 가니까 자본거래로 보아서 49.5% 의제배당세율로 부과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님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자기주 취득해 놓은 지가 한 4, 5년 전에 취득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법이 바뀜으로 해서 강제 소각을 했을 경우에 그때 분명하게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냈는데 지금
와서 이게 의제배당으로 해서 49.5%로 지방세까지 내는 게 말이 맞느냐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왜냐면요, 소득세법에 보면은요, 소득 기속 시기란 게 있습니다. 소득 기속 시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로 보냐면 자기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주식을 소각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라든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때 주총 결의라든지 이사회 결의를 결정한 날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부과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4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소각을 결정을 했다 그러면 4년 전, 3년 전에 자산거래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의제배당으로 다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취득한 경로라든지 경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개연성이 있는 사안들이 중소기업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의제배당으로 보는 거는 이제 법인 주주인 경우는 법인세법에 나와 있고요. 또 개인 주주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자기 주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자문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또 자기 주식은 보유하고 있으면 이번에 상법 개정으로 통해서 자기 강제 소각을 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 또 자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사업 무관자산에 해당이 돼서 나중에 가압 승계할 때 일반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승계 적용을 진행했을 때 가압상속 공제를 증여특례제도를 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세제 혜택을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일반세율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승계할 때로 자기 주식은 이제 분리합니다. 취득하고 자산을 재분배하고 여러 전략상 취득했을 때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이게 끝까지 가져갔을 때는 상당히 이제 승계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기 주식 소각을 해야 되니까 이 소각을 하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만이 대표님 가족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